네, 안녕하세요. 참프식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그 자영업자들과의 대화라는 채널을 새롭게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초보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제가 대신 이렇게 좀 물어봐 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경기도 광주의 그 송정동이죠. 송정동하고 태전동. 송정동과 태전동에서 세민수산이라고 하는 횟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국철 사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횟집 운영하는 최국철입니다. 네, 지금 경기도 광주라고 하면은 서울에서는 한 2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네. 애초부터 그 태전동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언제부터 하신 거죠? 18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18년도요? 네. 그럼 하신 지가 지금 3년 정도 되셨고. 3년. 횟집을 처음 하시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횟집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네. 안산에도 했고, 삼본에서도 했고. 안산이랑 삼본에서 그럼 다른 집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거기서도 횟집을 했었어요. 직접 운영을 하셨어요? 네. 거기서도 모두 한 3번 정도 하다가 동업도 같이 해보고 하다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처음에 안산 삼본에서 하셨다가 그럼 지금 횟집 경력만 해도 지금 한 7, 8년은 되시는 거네요? 횟집은 장사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하셨고 안산 삼본에서 지금 별로 안 좋았다가 경기도 광주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태전동이라고 하는 데 자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매장이 그 작은 매장이란 말이에요. 12평. 12평. 12평짜리에서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집이 그때 안산이라 갖고 출퇴근하면서 했었는데요. 좀 힘들었죠. 이게 일을 하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태전동은 그때는 아직 먼지가 날리는 동네 아직 덜 된 곳이어갖고 근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갖고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어쨌든 저희 채널 자체가 초보 창업자들이 다 보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돼? 아니면 뭐 돈이 얼마나 들어? 아니면 하면서 어려운 게 뭐야?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근데 지금 12평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당시에 안산 삼본에서 좀 힘든 시기를 겪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차리신 건데 그럼 그때 총 투자금을 얼마 정도로 시작하신 겁니까? 저는 처음에 투자금은 거의 없었어요. 전전세로 해갖고요. 전전세? 그럼 그때 완전 쫄딱 망하고 오신 거예요? 거의 그렇죠. 전전세라는 건 그러면 누군가 임대를 놓은 거를 다시 또 임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횟집자리였어요? 그럼 횟집자리였던 거를 사장님이 그냥 내가 좀 하겠다. 그 사장님이 하셨는데 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리고 원래 안 하시던 분인데 이걸 배워서 하신 거라서 이렇게 좀 힘들어도 하셨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는 게 보여갖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돌아다니면서 좀 일당이라고 해갖고 칼잡이라는 저는 그걸 많이 해갖고 그냥 횟집을 대명 횟집을 진짜 1000군데 이상은 가봤어요. 일을 칼잡이로? 왜냐면 일당 사무실 이런 데도 보내주고 하면 낚시터까지 하니까. 진짜요? 낚시터. 칼잡이 돈 많이 줘요? 좀 많아요. 일단 얼마나 됩니까? 비싼 데는 28만 원, 30만 원까지도 주고. 하루 그 정도 해주는데? 인천 시장 같은데 수산 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락시나 노량진이나 이런 데서 막 계속 잘라주신 분이 그 칼잡이시고요? 그걸 하셨구나. 그걸 하고 그런 데도 가고 일반 식당도 가고 일식집도 가고 그걸 많이 봤었죠. 다른 집에서 잘 되는 집은 이래서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그걸 조금 알고 했는데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직접 하는 거 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거 하고. 칼잡이를 오래 하셨다가 직접 이제는 돈을 좀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또 안 돼가지고 네. 태전동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네. 전전세고 이미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퇴잡이 전혀 안 드셨겠지만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당시에 하나를 차리려고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짜리였어요? 4, 50만 원 정도였어요. 오, 12평 그 정도면 싼 게 아닌데 그 경기도 광주치고. 예. 근데 그게가 그 경기도 광주가 시장이 작아요. 지금은 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상가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가가 너무 귀해갖고 그쪽 상가는 공실이어도 권리금이 어마어마했어요. 기억합니다. 네, 완전히 그냥 그런 곳에 가니까 그래서 그 구석진 곳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생기고 하니까 엄청 많이 들어. 지금은 상가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횟집을 차린다고 하면은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앞에 수족관 좀 놓고 네. 뭐 주방 좀 꾸며도 거기 뭐 비싼 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횟집 인테리어가 뭐 되게 막 휘황찬란한 것도 아니고 좀 쉽게 차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횟집을 들어갈 입지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계획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수는 큰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해가기는 거의 배 이상으로 큰데 네. 작은데 하고 비용은 거의 매출은 비슷하다. 매출은 저희 작은데 비용도 비슷하다. 네,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초보라서 몰라갖고 그냥 좀 돈 많이 맞은 거죠. 이게 각자 이걸 해봐갖고. 네. 지금은 좀 많이 카페에서 많이 보서 아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걸. 네. 그래서 그때 업자를 불러가고 하니까 각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지금 태전동하고 성정동 매출이 어느 정도씩 되세요? 태선동은 거의 지금 5천에서 6천 거기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쪽에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든 동네라. 매출이 5천에서 6천이요. 네. 월 매출이? 네네네. 지금 코로나인데. 예, 그걸 조금 저희는 좀 다른 분한테는 조금 되게 죄송한데 이게 코로나 근데 더 잘 됐어요. 예, 예전 처음 코로나 때도 뭐 1억 넘어가 버려갖고 홀 안 받았죠. 무서우니까 홀을 안 받고 이렇게 단말기를 이 앞에다 놓고 뭐 건네오지 말라고 네. 여기서 계산해드리고 하면서 코로나 때가 막 1억이 넘어버려갖고 그냥 이게 돈을 쓸어 담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잘 뭐라 좀 이걸 지금은 그거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라갖고 저희가 너무 이걸 계산할 줄 모르다 보니까 네, 좀 하진이 좀 방만하게 좀 하신 거예요. 좀 너무 안 남기셨나? 거기 네. 주력으로 파는 안 게 남긴 건 뭐예요? 아닌데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네. 오. 근데 세금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죠. 세무를 모르고 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팔면 당됐지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그럼 지금 태전동하고 송정동하고 매출이 합해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은 하면 8천 정도. 8천 정도. 예. 그러면 한쪽에서 한 5천이면 한쪽에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3천 예 거기서 그걸 했었어요. 네, 그럼 지금 그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직원을 몇 분 쓰시고 어떻게 움직이세요? 몇 시에 문 열어서 몇 시에 문 닫고? 그 태순동은 11시 반으로 하고 송정동은 1시로 하고 있어요. 횟집이 11시 반에 문 연다는 건 뭐 점심을 하신다는 겁니까? 거의 안 하는 거지. 못 하고 있는 거지. 11시 반이면 그냥 안 하고 그냥 예. 준비만 했었는데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 좀 힘들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회는 오면 잡아야 되고 금방 나가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포기하고 그냥 포장해 가는 분들이 그냥 그때는 많이 점심 드셔야 되니까 예약을 많이 하고 오세요. 다음날 12시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고. 저희 실장님이 출근하는 시간 이걸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점심은 거의 많이 포기했어요. 점심을 안 하시면 그 시간에 이 사전 준비 작업으로 네. 하시는데 네. 그 시간에 그러면 다 회를 좀 이렇게 썰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잡는 건 아니고 점심에 한두 마리를 해갖고 포장하는 손님들이 오시면 그냥 하고 요즘 물회가 많이 하면 물회도 주고 그리고 뭐 스키다시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좀
매운탕 같은 것도. 그러면 실제로 영업 여기 땅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인 거예요? 매출이 많이 그냥 80% 매출이 오후 5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네. 9시 반 10시까지. 그럼 사실상 문 닫는 시간이 한 11시 반? 태전동은 11시 반, 충동동은 거의 1시. 1시 반. 예. 그럼 사장님께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한 분이 쉬실 때 도로 땜빵도 하고 아니면 저희는 끝나고 이걸 좀 수도권 관리가 조금 힘드니까 이거 네. 수도권 8개를 이걸 각자 하루에 하나 두 개 해도 이게 일주일에 5일 걸리거든요. 그럼 다 닦아요? 그렇죠. 그게가 좀 많이 어려워요. 닦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보통 영업 끝나고 해야 되니까 예. 12시, 1시 이후에 손님이 없을 때 물 빼고 청소하고 그걸 그럼 다른 생선 저쪽에다 넣고 네, 그리고 바닷물 다시 또 다시 넣고, 예. 어. 그거가 일주일에 4일, 5일은 해야 되는데. 그럼 11시 반에 끝나도 그거 끝내고 나면 2-3시 되는 거예요? 빠르면 2-3시, 보통 4시, 그것만 하는 게 그렇게 아니고 걸려요?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손님 받는 이외의 일이 너무 네. 좀 많아요, 이게 또. 그 많은 만큼 네.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인건비를 안 쓰니까 그거를 남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인건비를 몇 명 쓰신 거예요? 12평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곳에 뭐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매출에 따라서 뭐 사람을 많이 그것도 쓰시는 있고, 거겠지만 고정으로는 지금 9명이 총 9명이 이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일하는 매장 하나에서요? 다 해서? 네. 그러면은 매장 하나당 한 뭐 붙박이로 한 3명씩 있는 거고 기본 3명이 예, 기본 3명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알바로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겠네요. 네. 저 직원들끼리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요, 저희 장인 장모랑 네. 부모랑 같이 들어갔고 장인 장모 또 저희 가게가 그 창고가 또 있어요. 네. 창고에서 그 물건을 준비해서 양쪽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 가게가 작으니까 그게 네.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횟집을 운영을 하셔서 2개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네. 각자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매장 하나당 수익이 뭐 얼마가 남더라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세요? 사실 데이터 없이 사실 장사하시는 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저희도 우리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저희 거니까 이걸 잘 안 했어요. 네. 그냥 그걸 안 하고 저희가 매달 그냥 고정으로 나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네. 1,000만 원 이상은 나가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쓰는 거 월시 월세 내고 월시에 뭐, 관리 예. 내고 관리비 뭐 보험 핸드폰 요금 이거가 나가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은 나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그냥 없는 돈. 예. 그 나머지가 없는데 그게가 잘 아직은 그 나머지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긴 뭐 별도. 하긴 가족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하기가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네. 계산상으로는 그래도 매출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15%? 예. 순수가 10%에서 15%더라고요. 10%에서 15%. 근데 그것도 사실상 지금 사장님이 거의 몸으로 다 지금 막 새벽까지 일을 하시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사장님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이거 저기 책정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는 이게 자영업 처음 시작하면 사업자 처음 내면 나라에서 좀 이게 혜택이 조금 있어갖고 근데 그게가 꾸준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첫 해만 봤을 그 다음 해부터는 세금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4대 보험만 해도 이게 거의 300이 나와요 한 달에. 네, 그러면 4대 보험만 300 나오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나가니까 1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7, 8천 이상은 그냥 없어지겠죠. 근데 그걸 계산을 잘 실무분들이나 하겠지. 저희는 계산 잘 못하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어쨌든 생물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가세도 어마무시하게 내시고 그리고 완전 숙련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관리비랑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기본 1,000만 원이 나가고. 그럼 사실상 이렇게 그 1,000만 원은 저희 네. 직원 숙소. 그 직원 숙소나 이런 것들도 따로 네, 있구나. 그거를 해서 집도 이제 창고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하니까. 집만 그래서 다 하면 5가게까지 하면 5군데 월세 나가면 그 월세에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다 나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가족들이 사는 그 집도 예, 들어가는 거네요. 예, 거기에 우리가- 또 직원 숙소, 어차피 거기 예.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예. 직원 숙소 따로 구해주고 예. 또 그 물에 만드신다고 그 뭐 네, 야채나 이런 거 다듬고 이런 공간도 천국이 또 네. 내셔야 되고 그 관리비 내셔야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거의 월세랑 관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 하면 예.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예. 12평에서 5, 6천 판다고 하면 이건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래. 고기는 어떻게 가져오세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원래 1톤 차를 해갖고 인천으로 다녔어요. 네. 인천 어디? 인천 그 연안부두 네. 예, 거기 도매 하시는 곳에 가서 하다가 이제 한 2주 전에 지금 2톤 차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갖고 1톤 트럭을 하셨다가 이번에 2톤 트럭으로 예, 바꿨어요. 이게 실는 게가 좀 양이 그때는 이게 2개를 할 거 생각 못하고 하나면 그게 되는데 예. 지금은 아예 과부가 걸리니까 그래서 좀 양도 많고 해갖고 물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2톤으로 바꿔갖고 지금 이제 2주도 안 됐어요. 그럼 2톤 트럭 가지고 언제 가시는 거예요? 또 그럼 일 끝나고 또 인천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통 점심 12시 정도에 가요. 네. 좀 쉬셨다가 네, 12시 정도에 시장 가면 도착하면 5시, 6시 정도 되고 거기 내리고 뭐 해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걸 또 해주고. 대신 갖다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었는데요. 그게 네. 너무 좀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계속 저희가 좋은 것만 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처음엔 좋은 거 주다가 그런 물 이상해져 때도 있고 뭐 이게 가면 저희도 가보면 종류별로 많아요. 네. 같은 광어인데 똑같은 1kg짜리라도 종류가 5종류가 되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네. 크기별로 틀린 게 아니에요. 크기별로 틀린 것도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상태 딱 틀려요. 봐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걸 잘 모르세요, 웬만한 사람들. 네. 제가 봐도 그냥 시장 가서 사람들 노량진 시장 가서 일반 사람들 배를 사면 떠서 파타파타 뛰면 네. 와 좋다 하는데 이 자체가 종류가 5군 이상으로 나네요. 네. 그 보시면 딱 아세요? 저희는 그걸 하니까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저거 봤으면 왜 안 좋은지 알잖아요. 가면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 그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진짜 횟집 생선이 아니라 진짜 생선 들어가시는 분 봐도 그 보는 능력이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엔 우리 같은 경우는 화로 탑차 막 시키기도 하지만 그 화로 탑차에 계신 분들은 잘 보는데 네. 결국에는 처음에는 운임비나 이런 거 드리면서 좀 갖다 주세요 해서 일을 시킬 때는 좋은 거 갖다 줬다가 네. 그 뒤에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죠. 없으니까 네. 나중엔 좀 화딱지 나시니까 직접 가시게 네. 된 거고 직접 가면은 좀 더 낫습니까? 낮고 그게가 크니까요. 아니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 이거 드세요 하면 파는 입장에서는 안 돼요 하지는 않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이게 좀 질이 올라가니까 좀 동네에서 좀 처음에는 좀 많이 갔던 사람들도 여러 군데 먹어보고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네, 그래서 광어 같은 것도 저희는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안 썼어요. 19,000원짜리를 파는데 다른 집에서는 500짜리, 600짜리 쓰거든요. 400짜리도 많이 씁니다. 네, 그거를 줘서 많이 주면 접시에 넣으면 엄청 많아 보여요. 예. 근데 그거는 금방 빨리 먹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는 가요, 이게. 물렁물렁해지고. 식감이 네. 가구나.
그래서 얇으니까 숙성도 안 되고. 근데 저희 거는 크니까 처음에는 찝해요. 1시간 이상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상태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일단 저는 예전에 그 마트에서 한번 광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광어가 400g짜리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있어요. 그거를 썰어서 네. 10,000원에 맞아요. 파는 거. 그거는 많이 남죠. 그렇게 10,000원짜리 팔아도 많이 나와요? 아, 많이는 아닌데 그나마 마트에서는 맨시에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저도 왜냐면 마트에서 그걸 해서 그래서- 해서 갖고 아.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죠. 그럼 19,000원짜리가 지금 싸게 파는 건데 그럼 얼마짜리 몇 그램짜리? 저희는 600g? 키로 800에서 2.5 그 사이로 쓰고 있어요. 오. 네. 그럼 단골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그걸 저희가 가서 가져온 다음부터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싫어하는데 걔는 다른 데 먹어보고 또 다시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는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진짜 박리담회 하시네요. 네네네. 그걸 해서 갖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럼 19,000원짜리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 시국임에도 딴 데 가서 먹는 거보다 이거 하나 해가지고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더 그렇게 됐겠네요. 저도 시장 많이 다녀서 아는데 저희가 주는 게 시장보다 싸요. 지금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몰라 파는 게 아니고 몰랐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지금 한 달, 한두 달, 지금 봄에 산란기철부터 광어가 지금 광어도 그렇고 다른 물가가 딱 배로 올랐어요. 그것도 올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계속 파시면 주변에 횟집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해주시면. 근데 그거를 메뉴를 지금 그래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욕 많이 먹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은 모르니까 이게 배로 올라도 몰라요. 그냥 양이 적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횟집이라는 창업이라는 범주에 딱 들어갔을 때 횟집 창업의 성공 포인트가 뭡니까? 뭘 잘 해야지만 이 횟집을 했을 때 실패를 안 한다. 실패를 하는 집들은 왜 실패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이거를 쥐고 있지 않으면 다른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대신 2층까지 가서 가져다 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진짜 저희도 처음처럼 그렇게 다른 분한테 이렇게 부탁 계속 하다 보면 네. 안 되거든요. 그걸 내 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일단은 물건도 내가 뛸 줄 알아야 되고 네. 칼잡이도 내가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 칼잡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만 있으면 6개월만 조금 고생만 각오하면 그래도 6개월이면 일단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네요, 이 횟집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왕보를 지금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좀 많이 엄청 좋아져갖고 횟집 하고 싶어서 지금 사장한테 와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찾은 거죠. 그냥 일하시는 찾았는데 식당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아예 모르는 분에서 6개월 지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모르는. 6개월 정도라는 거 6개월 아침 저녁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그거를 왜냐면 웬만한 집에서는 꼭 생선을 못 잡게 하거든요. 왜요? 로스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내가 내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줘야 되는데 월급도 주지만 이것도 줘야 되잖아요. 내 그거를 해서 이건 해갖고 버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생선도 뭐 요리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한 번 갈 걸 2번 가버리면 상수가 나거든요.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도 안 나오고 처음에 거는 아예 못 쓴다고 보면 돼요. 연습용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을 좀 적게 받고 일합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조금은 그냥
배우는 거니까. 네, 그걸 배워야 되니까 좀 고생은 많이 하죠. 그 대신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횟집은 상권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주변에 오피스도 좀 있고 뭐 광상권도 좀 잘 돼 있고 좀 이런 데가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파트 그리고 완전 주택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회에 한 접시 팔면 그래도 술도 한 대여섯 번씩 마시고 나가고 좀 이래야지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술하고 뭐 이런 비율적으로 했을 때 좀 불리한 게 좀 없으십니까? 상권적으로다가. 예, 상권은 뭐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하고 여기 있는 분하고는 틀린 거가 좀 술을 많이 마시면 그나마 낫기는 하겠지만 동네 분들이 마시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렇죠. 많이 좀 적은 편이고요. 송영로 같은 데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이게 그걸 안 따지니까 동네 분들은 뭐래도 하나 더 드려야 되고 조금 하면 뭐 술도 뭐 한두 병 서비스도 많이 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나눴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저기 최국철 사장님은 경기도 광주의 태전동하고 송정동에서 지금 세민수산이라고 횟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따로 그 두 개만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가게만 지금 두 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건 좀 빼고 지금 가게만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최대한 더 솔직하게 그 횟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횟집 창업 이거 초보자들이 하기엔 좀 어렵겠네요. 네, 많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놔주었다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횟집 창업을 했을 때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반 뭐 족발, 피자, 치킨 이거는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 한다는 건 그만큼 벽은 있어요. 네. 누군가는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걸. 그렇죠. 그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A, B, C 선택해야 할 때 절대 이걸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루에 오고 그러면 15시간 일해야 돼요 하면 아예 그걸 포기를 하니까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적어요, 동네에서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예, 높기 때문에 지금 태전동이나 송정동이라는 곳을 나중에 한번 여기 사장님 계신 곳에 한번 가게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권이 절대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질 좋은 고기를 좋은 가격에 팔면 어쨌든 단골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되게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힘들다는 거. 네. 최소 6개월 이상은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 6개월 해야 되고 아까처럼 누군가는 없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장님 정도 하나 쓰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그런 데가 많아요. 아, 그런 데가 좀 예, 많으시고. 실장님이 있을 때 하고 실장님이 없으면 아예 휴무로. 그러면 한 달에 26일을 하는 거죠. 그것도 괜찮겠는데 실장님이 완전 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일을 했었으니까 그걸 저희는 알잖아요. 예전에 저희 주방장 하실 때 초보부터 갑질도 하고 오셨어요. 저희는 그건 안 하는데 저희는 예, 다른 실장님 밑에서부터 와서부터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아니까. 일단 횟집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국철 사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건 초보자들은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진짜 10시간 이상, 15시간 하시는 분들도 뭐 사장님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자기 기술로다가 이 정도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창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다 망해가지고 지금 전대로다가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지금 두 개 합쳐서 지금 8천만 원 한 달에 8천만 원 매출을 올리시면서 또 그 동네에서는 잡으셨잖아요. 여기 완전 자리를 잡으셨고 또 그렇다고 회라는 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음식도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은 어쨌든 그 작은 동네지만 그 동네에서만큼은 좀 자리를 잡고서 이렇게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나 혼자 잘 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초보 청업자분들이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횟집 사장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좀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몇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예, 대표님 영상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요. 일단은 다른 집 가서 내가 직접 해보고, 예, 내가 한다고 생각으로 해보고,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거고요.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돈만 갖고 그 동네 가서 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저희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예,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울 거고요. 예. 그렇게. 제가 처음에 모시고 얘기를 했던 게, 혹시라도 횟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사장님 가게 가서 좀 이런저런 거 여쭤보면 좀 되겠습니까? 했을 때 얼마든지 좀 와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카페, 우리 인터넷 카페, 차플 카페 오시면은 유튜브 질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국철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최국철 사장님이 친절하게 또 답변을 남겨주실 거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쨌든 물어볼 곳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민수산 최국철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은 이미 저렇게 잡았으니까 이제는 대표님이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쪽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막힐 때마다 찾아와서 도움 많이 받으시는데 온라인으로 최대한 빨리 잡으려고, 예, 노력하는 거. 오프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오프라인을 더 확장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온라인 쪽으로 다 좀 구축을 하시려는 목표를 가지시고 지금 노력 중이시니까요. 어떻게 또 온라인 쪽으로 또 하시는지도 지금 어떻게 좀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고 계시는 중이니까, 세민수산 최국철 사장님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궁금한 거 또 물어보시면서 인연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카페에서 또 자주 뵈면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참플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